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한테 질문만을 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남부터미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될 때는 2시간이 이제 최저 예약 시간인데, 보통 한 번 예약할 때 10만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시 40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이게 20분 만에는 도저히 촬영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이제 마지막 5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다음 분을 해서 자리를 빌려주기 때문에,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만, 판결에서는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우리 변호사님하고 거의 2시간을 논쟁을 한 사례, 근데 결국 끝내는 결론을 내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다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증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10억이고 여기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2억입니다. 유류분은 4분의 1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모든 지방법원에서는,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수익을 부동산 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8억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 보증금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대 보증금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전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담부유이기 때문에 8억입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 왜냐하면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임대보증금 2억도 떠안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러잖아요.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1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20억을 주진 않습니다. 매도인한테. 어차피 내가 13억을 떠안기 때문에 7억만 줍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거에서 보증금을 뺀 8억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나는 2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나의 유류분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는 방식은 2가지가 있죠. 가액 반환과 원물 반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2억이니까 내가 받을 금액이 그러면 부동산이 10억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2억 원어치의 지분이 있다면 재판, 요거는 상속 개시 당시죠. 왜냐하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피상명의에서 돌아가신 날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돈으로 받을 때는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이 얼마나 얘기입니다. 근데 값이 올라서 이게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에서 만약에 2억만큼의 지분이 있다면 10분의 2, 곧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5분의 1을 해서 10억, 2억을 4개로 따르면 얼마죠?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2억 4천만 원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액 반환할 때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에 내가 반환받을 유류분 지분만큼을 현재가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를 기준으로 그 지분가액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액 반환의 2번 계산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물 반환 방법은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지분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5분의 1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되죠. 5분의 1 등기하면 되잖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불가분 채무입니다. 내가 5분의 1의 등기를 하는 순간 임대보증금 2억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 자, 내가 2억에 등기를 하면, 5분의 1에 등기를 하면 그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5분의 4를 등기하는 사람이나 5분의 1을 등기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유 지분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공유자 전원이 임차인에 대해서 그 임차금 전체를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지분만큼의 반환 의무를 갖고 있어서 한 공유자가 임대보증금 전부를 반환했다면 다른 공유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5분의 1, 2억에 대한 5분의 1은 4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내부로 정산할 의무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2억의 소유권을 갖고 왔는데 4천만 원을 여기한테 뺏기면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를 계산할 때 10분의 2가 아니고 저걸 뺀 8분의 2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내가 8분의 2 지분만큼 취득을 한 다음에 8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보증금을 반환하면 결국은 2억만 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경우에 8분의 2로 등기하는 게 맞느냐, 10분의 2로 등기를 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법원은
이게 맞다 라고 판결한 법원도 있고, 어떤 법원은 이게 맞다 라고 판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한 부분이 법원이 최근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5분 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8분에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유류분권자가 임대보증금 부담하는 걸 거부하게 되면 여기와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판결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거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은 내가 1%만 지분을 갖고 있어도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전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임대보증금 부담을 거부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대법원 판례 유류분 반환 손괴 갖고 있는 거, 대부분의 손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독 채무가 있으면 유류분에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해서 그걸 더해주는 거 개념을 봤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이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두 개에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은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이 증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유증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원물 반환으로 한다면 우리는 임대보증금을 분모해서 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가 자체를 분모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첨예하게 지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어제도 변호사님하고 2시간을 이거 갖고 격렬하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대부분 가액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류분권자께서 원하시는 거는 돈이지 지분 갖고서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죽어도 지분을 주겠다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금전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성격 때문에 장래 증가의 가능성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주신 거를 나도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갖고 싶다 이런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원인은 불문하고 보증금을 뺀 거를 분모로 잡을 것인지, 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그 부동산 시가 자체를 분모로 잡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가만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머리만 보여주고 결론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또 20분을 그냥 버리기에는 솔직히 돈이 좀 아깝습니다. 네, 뭐 두시간에 10만 원이면 한 시간에 5만 원이고 거의 10분에 만 원꼴입니다, 거의. 네. 저도 제 사비를 털어서 찍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담이 길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의견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